안녕하세요. 세상에 잡다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잡TV의 잡잡입니다. 치질, 이거 정말 치질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100% 치료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 하고 망설였지만은 병원에도 다녀보고 정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연 치료를 통해서 100% 치료가 되니까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가벼운 이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실제적인 치료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치질이 왜 생기냐면은 한마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항문의 고혈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고, 요즘 젊은 세대들 의자에만 앉아서 생활을 하시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화장실 가도 변비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음주를 자주 하시면은 그만큼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질이 생기기 좋은 조건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원인은 항문 정맥총의 확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한마디로 정맥, 혈관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혈관이 확장되겠습니까? 혈관이 그쪽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맥 혈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점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요.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질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또는 안의 혈액순환 또는 점막이나 피하에 이런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치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치질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치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치핵입니다. 치핵을 치질이라고 합니다. 치핵. 그러니까 치상선은 그러니까 보시듯이 이 부분이 치상선입니다. 치상선. 정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죠. 직장의 정 가운데. 그 치상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상선 위쪽에 있는 질환을 내치핵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치질을 외치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안쪽에 있는 치질만 내치핵이고 밖에 보여야 외치핵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치상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이론이니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국민들이 혼합치핵으로 그러고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합치질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임신한 후에 배가 커지면 정맥의 순환이 정체가 되겠죠. 혈관이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효과에 의해서 항문 쿠션 조직이 빠른 시간 안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산보라든지 그런 가벼운 운동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치핵과 내치핵의 경우에 치질 증상이 서로 다른데요. 치핵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치핵이 어느 부분에 닿는다면, 엉덩이면요, 치핵이 길어 나오면서 압박을 받는다면,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할 때 엉덩이끼리 이 부분이 이렇게 엉덩이가 겹치니까 이 치액 부분이 닿아서 자꾸 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프거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치액의 경우에는 1,4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4기로 들어서면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무언가가 만져지고 부풀어 올랐다면 빨리 조기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3기가 되면요. 3기가 되면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가 항문 쪽에서 만져지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자꾸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다시 밀어넣으면 또 빠져나오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손으로 직접 밀어넣는 경우가 3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3기가 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수술 안 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4기는 손으로 밀어 넣어도 계속해서 빠지는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엉덩이면요, 이 직장 안쪽에 있던 치액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항문 근육으로 아무리 조여도 이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이런 상태죠. 이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여기를 절제를 해야 합니다. 너무 커졌기 때문에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3기, 이 치액이 빠졌다가 혼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크기라면은 충분히 수술 없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치액이 아주 커져서 이렇게 상시 빠져 있다면 이거는 너무 커서 자연 치료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고요. 3기까지는 집에서 자연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치열인데요. 치열은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항문 피부나 점막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이제 보통 변을 볼 때 항문을 통과할 때 변이 너무 크다. 그럴 경우에 가끔씩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세균이나 그런 게 침투가 돼서 그게 치핵으로 발전하고 결국 이 치핵이 치질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문 점막에 찢어져서 아프다거나 할 때는 바로바로 후시딘 연고나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발라서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열 증상은 배변 직후에 통증을 느끼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급성 치열이죠. 보통은 갑자기 찢어지는 치열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질이 아닌데 이 치열에서 치액이 생겨서 조금만 발전이 되면 꼭 치질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질로 다들 의사들은 무조건 치질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저도 정말 황당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치질이 아닌 것 같은데 치질이라고 판명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은 일단 공부한 대로 이 그림이 치질 같다 하면 무조건 급성 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자고부터 하죠. 자, 나중에 제가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수술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심한 후유증으로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연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아까 같이 그런 상처들이 빨리 아물지 않는다면 만성 치열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만성지혈이라고도 합니다. 항문 돌기가 과증식되는 거죠. 항문 돌기는 여러분, 우리 항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보이죠? 이게 항문 돌기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 부분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주름들이 만져져야 되지만 이 항문이 물러져 가지고 주름이 잘 안 만져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질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래서 우리가 좌욕을 하게 되면 좌욕 후에 손으로 한 번씩 만져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질의 종류 중에 농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양인데요. 직장 근처에서 발견되는 거름이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염증성 주머니입니다. 이거는 항문 직장 주위에 농이 차면서 이제 급성 통증 발열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항문이죠. 주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 엉덩이입니다. 이렇게 엉덩이인데 이런 부분에 고름이 차는 겁니다. 고름이 이런 식으로 고름이 차면서 이렇게 부어오른 겁니다. 저도 사실 2번의 치질 치료를 했는데요. 한 번은 항문 반쪽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올라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당연히 치질이라고 하겠죠. 치질이라고 하고 수술부터 하자고 했고요. 물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문 농양처럼 이 부분이 약간 빨그스름하게 상처가 난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농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농양이구나. 그래서 역시 병원을 갔더니 의사는 급성 치질이다. 급성 치질이니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무조건 수술부터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아는 법이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술하지 않고 자연치료를 한 덕택에 깔끔하게 예전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다요. 그 후로는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이런 농양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관이 있죠. 관. 여기 보시면은 이 관이 뭐냐면은 이 직장이나 항문 조직에 기름을 전달하는 관입니다. 이 기름기가 있어야 이 항문 조직이 수축이 잘 되고 이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기를 여기다가 공급하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에 농양이 차는 거죠. 그 기름이 고여서 썩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항문 주름이 아까처럼 물러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런 농양이 발생할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절개 배농술이라 해서 그 부분을 자른 다음에 농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치질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간단한 수술이 됩니다. 농만 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치질에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 후유증이 큽니다.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대 수술을 하지 마시고 자연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몇 달 정도 그렇게 걸리면서 불편하시겠지만 반드시 자연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치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네 번째가 치루라는 게 있습니다. 치루.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 농양하고 비슷한데요. 그 항문 안쪽에 매끄럽게 나오도록 기름 성분을 분비하는 항문 세매 세균이 들어가서 곪은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냐 밖으로 튀어나왔느냐 그 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문 가려움증인데요. 항문 가려움증은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배변 습관이나 아니면은 항문 조직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경우에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치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고만 발라도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타구니로 통풍이 잘 되지 않을 때,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항문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트렁크 팬티를 여성분들도 입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기가 잘 되니까요. 트렁크를 입으십시오, 여름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질 분비액이 과도 분비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고여서, 이런 기름기가 고여서 사타구니 피부질환이나 생식기 피부질환이 만성화되면서 항문까지 오염되기 쉽죠.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이 항문 주위에 통풍, 그리고 청결, 그래서 비데를 웬만하면 쓰시고요. 그리고 땀이 찼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씻어주시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설명해 드렸던 그런 항문 질환의 종합인데요. 이래 다 명칭입니다. 이게 전부 다 명칭인데, 뭐 상향문 거근형이고 관략근이고요. 자, 여기가 그 항문 주름이죠. 주름입니다. 주름. 이 주름들이 오므려질 때 주름들이 만져져야 됩니다. 이게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내가 이쪽 관략근의 힘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고 바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있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썩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런 데서 다 썩이 나서 여기가 고름이 차면은 당연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여기가 차면 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맥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십시오. 기름이 항상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기름이 공급이 되는데 이 기름이 고여서 썩게 되면 얘가 농약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엉덩이 있는 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관이 있는데요. 이 기름관에서 고름이 차게 되면은 당연히 치루가 되면서 이렇게 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혈액순환입니다. 엉덩이 쪽에 혈액순환이죠. 자,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제가 왜 수술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질이 이곳에서 이렇게 발전이 돼서요. 치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도 치질이 이렇게 생기겠죠.
치질이 생기면은 이런 직장 벽에 치질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이 부분에 기구를 넣습니다. 기구. 이렇게 생긴 기구를 넣고요. 압력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이 항문이 이런 식으로 까집니다. 이렇게. 항문이 이런 식으로 활짝 열리게 되죠. 이렇게. 기구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런 치질 조직들이 수술하기 좋게끔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를 잘라내고 다시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를 봉합을 하고 레이저로 봉합을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조직이 이렇게 커졌다면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3기까지 그냥 이런 곳에 이런 식으로 조직만 생겼다. 그냥 살짝 항문을 닦을 때 이 조직이 살짝 이렇게 만져진다. 그 정도면,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약과 연고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요. 식이요법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100%입니다. 10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개 수술이 통상적으로 메스로 엉덩이 조직을 안에 직장 조직에서 떼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칼을 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좀 관리가 필요하고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가 수술보다는 낫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리가슈어라는 조직절개 기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갑상선 치료에 활용되는 이제 초음파 절삭기구인데요. 이걸 통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이게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아프지 않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열을 이용해서 절제하기 때문에 10분 안으로 수술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없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죠.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 아직 이 기계가 도입되기 전 병원이라면 아직 이런 기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통상은 1박 2일로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좋은 기계들을 운영을 하는 병원이라면 10분 안으로 수술이 끝나고 바로 당일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디탈이 있습니다. 반드시 디탈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의사들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했는데요. 의사들은 1도부터 4도까지로 판단을 합니다. 1도는 이제 정맥총, 아까 그 혈관이 확장된다고 했었죠. 그 혈관이 확장될 때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됐다. 그러면 1도입니다. 1도. 일단 혈관이 확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있으면 1도고, 배변 시에 이게 나왔다가 끝나고 나면 들어간다.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컸다는 소리죠. 이러면 2도입니다. 2도. 3도는 배변 시에 탈출되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환원된다. 이 말은 더 커졌다는 소리죠. 이게 더 커졌기 때문에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3도까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3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4도는 너무 커져서 항문 밖으로 항상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 이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솔직히 절제를 해야지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4도는 자연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3도까지는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죠. 자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1도부터 3도까지는 반드시 자연 치료를 하십시오. 제가 그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뭐 수술은 30만원에서 45만원가량 되고요. 이제 입원비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수 있고, 보통 1박 2일이면 이제 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되고, 2주 정도는 통원 치료를 또 해야 됩니다. 계속 잘 아물었는지. 하지만 이런 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남 앞에서 엉덩이를 까야 하는 거. 좀 창피합니다. 그런 부분은. 간호사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엉덩이를 다 까고 그것도 2주 정도 계속 2, 3일에 한 번씩 출퇴근 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완치하는 데는 수술을 하더라도 6, 7주가량 걸립니다. 2달 생각하셔야 됩니다. 2달. 그러면 자, 이런 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면요, 엉덩이입니다. 항문이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양, 이런 곳에 농양이 생겼습니다. 이런 곳에 농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항문 조직까지 이렇게 같이 부풀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깔끔하게 부풀어 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져서 항문 조직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문 조직이 줄어들게 되죠. 이 부분을 절제하고 꼬맨다 해도 항문 조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훗날에 배변을 만약에 보신다면 이게 크다. 크면 원래 늘어날 수 있는 한계 용량이 있는데 또 찢어져 버리겠죠. 이런 데가 또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병원에 가야 되겠죠. 다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다시 가는 일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사기, 아주 심한 경우는 드러내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자연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꼭 자연 치료를 하시고요. 자, 치료약은 제가 먹었던 약인데요. 이거는 치센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2알을 먹습니다. 하루에 2번, 한 번에 한 알씩 먹는데요. 보통 오전에 보다는 혈액순환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점심이나 저녁 때 그렇게 2번을 먹습니다. 하루 2번 먹는데 한 번에 한 알씩 해서 하루 2번 먹는 겁니다. 2알 먹는 거죠. 여기는 이제 120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120캡슐이면은 2달치입니다. 2달치면은 적당할 것 같고요. 한 달치는 보통 1기, 이제 막 시작된 사람들은 한 달치만 먹어도 치료가 될 것 같고요. 보통 2달분을 먹어야 됩니다. 1기가 아니고 2기, 3기면은 3기일 경우는 6개월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렉센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렉센도 잘 듣습니다. 두 약이 잘 듣고요.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칫속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한미약품에서 새로 나왔는데요. 칫속정도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칫속 디오스민이 600ml죠. 기존의 2배입니다. 2배.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칫속은 제가 복용은 안 해봤는데 칫속이 아마 더 빠를 걸로 봅니다. 효과가. 칫속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맥스도 있습니다. 디오맥스도 디오스민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디오맥스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루 2번, 한 번에 하나씩 먹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항상. 자, 그러면은 뭐 이건 연고인데요. 이런 연고들도 있습니다. 이 연고는 아주 시중에 연고가 많기 때문에 뭐 렉센, 헤모프란, 프리덴, 렉센 S 이런 식으로 연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고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바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치료할 때 항상 순서. 자, 일단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욕. 좌욕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좌욕. 그 다음에 좌욕이 끝나면 항문을 건조시키고 깨끗하게 부채를 이용해서 하든지 선풍기를 이용하든지 말리십시오. 그 다음에 연고를 바릅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치질이 아닌데 치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엉덩이에, 자, 항문 주위에 갑자기 농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농양이. 이런 식으로. 얘가 막 꼭 보면은 고름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런데 농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져보면 굉장히 쓰려워요. 이것도 아프고. 그거 어떻게 판단하면요? 농양이 차 있으면 이 부분이 색깔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고요. 농양이 차 있으면 약간 붉은색이나 검은띠띠한 색으로 이 주변이 변하게 되죠. 안에 농양이 있으니까. 하지만 농양이 없다면 그대로 피부색과 똑같습니다. 그냥 피부색으로 부풀러만 오르죠. 이거는 농양이 찬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고요? 이건 그냥 염증입니다. 염증. 그냥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부터 하자고 하죠. 이거 수술해버리면 절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문이 또 다치게 됩니다. 이런 수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양은 한 달 정도 치료하시면 반드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항문에 혈액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으뜸입니다. 이게. 자, 치질을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2번이나 병원을 갔었고 또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 단연간 또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건데요. 혈액순환입니다. 결국은 항문 주위에 혈액순환이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체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약, 연고, 그 다음에 채식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는데요.
하루 자욕 2회 이상. 저는 아침하고 저녁 꼭 2번씩 지금도 하고 있고요. 비데를 사용하십시오. 이 비데도 그냥 일반 비데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필터나 비데 그 꼭지나 물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렌탈로 하시면은 서비스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비데를 사용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걷기 운동이나 산보 이런 가벼운 운동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육식보다는 채식 비중을 높이십시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채식 비중을 높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변이 모양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먹는 약 2달 이상 복용을 하시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최대 6개월이면은 3기 정도면은 들어갈 겁니다. 그 바르는 연고도 꾸준히 바르시되 자, 이거 항문입니다. 이거 항문인데요. 이 부분만 바르면 안 됩니다. 이 안쪽, 항문 안쪽으로 손가락을 약간 더 넣어서 그 안에도 발라줄 수 있게끔 그렇게 고루고루 발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부터 엉덩이를 단련하는 운동을 매일 10분 이상씩 하시면 더욱 빨리 낫습니다. 무슨 운동이냐고요? 이게 다 영향이 됩니다. 더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완전 말기가 아니라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가 아니라면 잠깐 항문에서 살짝 이렇게 나왔다가 쏙 들어간다. 혼자 들어간다. 살짝 나왔다가 혼자 쏙 들어간다. 그 정도까지는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자연 치료 되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문자 남겨두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